자, BBC에서 예상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상 순위를 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면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1위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뭐 아스날, 맨유 여기까지가 4강이고 토트넘은 8위. 첼시도 보강을 엄청 했지만 6위. 가장 좀 의외인 순위가 있습니까? 저는 아스톤 빌라 확실히. 아스톤 빌라 네. 네, 5위권까지.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챔스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 챔스 병행이 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맨체스터 시티를 1위로 예측을 좀 했습니다. 맨시티는 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고 사실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뭐 매년 단연 최강의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팀이고 그럴만한 전력들을 매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보면 나간 선수들도 꽤 있어요. 마레즈 나갔고, 균도안 나갔고, 그렇죠. 벤자민 맨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선수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영입 선수들 그 리스트를 보면 이제 그바르디올이 일단 최근에 합류를 했고요. 무려 7,760만 파운드. 네. 그리고 코바치치를 첼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선수만 데리고 오는데 1억 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보강 자체는 그렇게 막 대단히 된 거는 아닌데 소소하게 잘 데리고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카일 워커를 일단 현재까지 잡아놓고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속 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예 그냥 일구의 가치도 없다. 좀 지켜냈고요. 뭐 우승 후보로 보는 게 뭐 당연한 정배가 아닌가. 네. 다음 이제 리버풀을 2위로 예상을 했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엄청 활발했죠 이적 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입은 메갈리스트라고 소브슬라이 이 두 선수 데리고 오는데 역시 거의 1억 파운드를 썼습니다. 반면에 나간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그 일단 사우디하고 친한 팀이 됐습니다. 네. 사우디하고 거래가 많아졌어요. 파비뉴 그리고 조던 앤더슨, 피르미노. 피르미노 뭐 FA로 나갔지만 그리고 이제 챔벌레인한테 FA로 나갔고요. 제임스 밀러도 FA로 브라이튼 갔고요. 나비 케이타 드디어 나갔고요. 네. 상당히 많은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파비오 카르발리 선수는 이제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갔고, 칼빈 램스도 임대를 갔고요. 그렇죠. 네, 이런 그 상황인데도 전력적으로 더 좀 높게 보는 거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 팀에서 녹아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느네즈라든가 또 이제 학포라든가 이런 선수들 프리시즌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클롭 감독의 어떤 역량과 맞물려서 2위까지 본다. 근데 클롭 감독 어떻게 보십니까? 클롭 감독이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할 때 보면 마인츠 때도 그렇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그 하락세가 오면 이걸 극복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시점이 좀 지난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그게 네. 지난 시즌이 그 위기였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전에도 막 10몇 위까지 떨어졌다 올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많이 순위가 떨어져 있다가 결국에 5위까지 올린 걸 보면 확실히 클롭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즌 그 후반부에 그 알렉산더 아놀드를 약간 포변을 시키면서 그렇죠. 그게 좀 성과를 많이 받고 알렉산더 아놀드에게도 엄청난 새로운 어떤 커리어의 장이 열리는 근데 그런 변화들을 꾀하면서 본인의 어떤 감독으로서 위기를 타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BBC에서는 이렇게 리버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리버풀이라는 팀이 영국 내에서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던 시절에조차 리버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들을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좀 있었는데 리버풀이 어쨌든 클럽 감독 시절에서는 보여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많이 쌓인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자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이제 아스날이 지난 시즌 이제 맨시티하고 정말 쫀쫀하게 우승 경쟁을 했었던 팀인데 막판 좀 힘이 좀 딸리면서 준우승에 멈췄고요. 올 시즌에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인 영입을 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일단 그 3명 주전급 선수 3명 영입했는데 이 3명 영입하는 데만 2억 파운드를 썼습니다. 아스날이 뭐 예로부터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니지만 야 이렇게 정말 굵직한 선수들 몰아가지고 닭주전 선수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시원시원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데클란 라이스를 웨스트햄에서 데리고 오는데 1억 500만 파운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라야까지 영입할 얘기가 돌아가지고 라야 임대를 그 라야를 브렌트포드하고 라야가 재계약을 하고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램스데일이 좀 하락세라고 보는. 근데 램스데일이 지난 경기에도 너무 잘하지 네. 않았나요? 확실히 팀버 영입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양쪽 측면을 다 설 수 있고 네. 저 선수가 그리고 센터백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율린 팀버 같은 경우에도 아약스에서 3,400만 파운드. 또 첼시에서 사실 하베르츠 이적에 대해서는 약간 평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사실 뭐 첼시에서도 중요할 때 골들은 좀 넣었지만 아주 막 그 공격적으로 마무리를 많이 해주는 선수는 아니고 근데 이적료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그렇죠. 요 세 선수를 아르테타 감독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영입을 해왔다는 거 인상적이었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이적 작하죠. 그란디 자카 선수가 레버쿠젠으로 가면서 떠났습니다. 이 중원의 공백을 데클란 라이스가 확실하게 이제 메워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변화를 준 것일 텐데 좀 작지만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3위권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도 3위권으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어리지만 잘해봤던 뭐 사카, 마르티넬리, 뭐 주장, 외대고 이런 선수들 다 팀에 남아 있기 때문에 뼈대를 유지하면서 좀 보강을 했다는 거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도미아스는 지금 부상이 좀 계속 있은 이후에 폼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번 시즌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출전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떠난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라야 골키퍼가 말씀하신 것처럼 발밑이 굉장히 좋고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영입보다는 일단 선임대로 아스날에 합류를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4위가 4위가 이제 맨유죠. 네. 지난 시즌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3위를 차지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올 시즌에 4강에 또 들 거라고 봤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맨유는 일단 감독이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4위 경쟁력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즌 막판에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살짝 뭐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는 맨유 지난 시즌에 테나 감독이 보여줬던 가장 강력했던 한 방은 호날두 내쫓은 거. 아, 네. 네, 그거는 호날두 선수가 물론 훌륭한 선수고 팀에 있으면 골을 많이 좀 넣어줄 수 있는 선수지만 확실히 그게 팀에 각성 효과를 주고 뭔가 좀 팀에 있었던 뭔가 내부의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정리를 싹 한 것이 아닌가.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확실히 발휘하면서 팀을 분위기를 좀 다잡았고 올 시즌의 영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알짜로 또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을 진짜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호날두를 제거한 게 이제 그랬다면 올 시즌에는 데헤아를 제거를 했고요. 그렇죠. 맥과이어랑. 그렇습니다. 맥과이어는 작년에 이미 뭐 제거됐지만 네. 팀에서 이번에 아예 내보냈고 아무튼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를 인터밀란에서 거의 5천만 파운드 주고 데리고 왔고요. 또 첼시에서 메이슨 마운트도 저는 그러니까 첼시가 올 시즌에 영입도 많이 하지만 팔기도 잘 파는 것 같아요. 잘 팔았어요. 6천만 파운드에 마운트를 팔았고 그리고 아탈란타에서 제2의 혼란이라고 불리는 호일론. 네, 호일룬 선수를 7,2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보강은 잘 된 것 같은데 수비 쪽에 더 이렇게 되면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니 에반스를 레스터 시티 강등되면서 이제 FA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냥 네. 뭐 플레인 코치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맥과이어가 오피셜이 좀 뜨지 않았나요? 아직 안 뜬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맥과이어 나가고 또 지금 보면 이제 텔레스가 사우디로 갔고요. 엘랑가도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라크 대표인 지단 이크발 선수 나갔군요. 네, 위트레이트로 네덜란드 위트레이트로 이적을 했고 데헤아 필존스 드디어 나갔습니다. 아직도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튀앙제부도 나갔네요. 튀앙제부 계속 임대 다니다가 나갔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엘랑가 선수가 노팅엄으로 가면서 그래도 1,500만 파운드 꽤 큰 이적료를 안겨주면서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 4강 전력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위 그러니까 맨시티 정도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예측이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제 구도이기는 합니다. 그 속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도 4위전이 지킬 수 있을 거다. 이 테나 감독에 대한 현재 평가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이 BBC 예측을 보면.
그래서 BBC에서도 여기 4위 예측을 하면서 유나이티드가 테나의 체제에서 시작했던 그 개선 작업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 우승 경쟁권은 당연히 아니지만 좀 썸 실버웨어, 그러니까 어떤 대회든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굉장히 좀 우호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테나 감독이 좀 뜻밖의 무너지는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에 팀을 장악을 하면서 맨유라는 팀이 무리뉴 감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팀 장악에 실패를 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준우승의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네. 올빼미님께서 현재 이적 시장에서 가장 이문이 남은 첼시 특별한 빅사이닝 링크 있나요? 뭐 모든 이적설에 걸어는 됩니다. 예전에 블라우비치 때도 나왔었고 지금 블라우비치 이야기도 네. 좀 나오고 있고요. 네이마르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돈이 많은 팀이니까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첼시 승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5위 에스턴 빌라. 요게 좀 아까 의외라고. 네, 그렇죠. 근데 이 영입한 명단을 보면 짱짱합니다. 그 진짜 빅클럽 이적설이 계속 나왔던 선수들을 아스톤 빌라가 다 데려갔어요. 네. 무사 디아비 레버쿠젠에서 데려왔고, 이 선수 좋은데 네. 이적료를 한 5천만 파운드 주고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 사실 라리가 출신 굵직한 센터백을 아스톤 빌라가 저번에도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코스타 오자마자 부상당하네. 더글라스 코스타인가요?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도 영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파우 토레스를 데려왔고 또 틸레망스는 공짜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네, 강등된 에라스터 시티에서 틸레만스 데리고 왔고 파우 토레스 같은 경우는 뭐 수년 전부터 토트넘 이적설도 있었고 네. 왼발잡이 센터백이고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빅클럽 썰이 계속 있었는데 에메리 감독이 결국 3,300만 파운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적료에 잘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들도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뭐 애슐리 형은 뭐 이제 할아버지니까. 네. 근데 또 이적을 했어요. 네, 에버튼으로 네. FA로 갔습니다. 계속 프리미어리그 어쨌든 간에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스턴 빌라가 지난 시즌에 그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의 성과만 보면 거의 뭐 탑4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메리 체제에서 팀의 어떤 교보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올 시즌 최종 7위까지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여기에다가 무사 디아비라든가 파우 토레스라든가 무사 디아비가 지난 시즌에 그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적응을 한다면은 엄청난 그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한 게 네. 디에고 카를로스였는데 네. 자, 그래서 5위권까지 첼시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권 BBC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를 보면 첼시입니다. 첼시 순위 좀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팀을 만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 같아요. 일단 은쿤쿠가 가장 굵직한 영입이고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포체티노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고요. 이 감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일단 영입한 선수만 봐도 얘기하신 라이프치히에서 은쿠쿠 선수, 그리고 모나코에서 디사시 선수 데리고 왔고, 비아레알에서 니콜라스 잭슨,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산체스 골키퍼 데리고 왔고요. 렌네에서 우고 추쿠, 네, 여러 선수를 데리고 왔고 나간 선수 정리도 잘했습니다. 네. 이 팀은 영입도 영입입니다만 팔아가지고 돈을 거의 막 2억 유로 가까이 챙겼는데 하베르츠, 마운트, 코바치치, 퓰리식, 쿨리발리 그리고 맨디, 로프터스 치크, 암파두, 오바메양, 아스필리쿠에타, 바카요코, 캉테, 진짜 많이 나갔네. 와 바바 드디어 나만 나갔네. 바바, 예. 바바 드디어 나갔네. 포파나, 진짜 많은 선수들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적료 받기도 하고 FA로 내보내기도 하고 임대 보내기도 하면서 정말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나름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규모가 확 줄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첼시는 확실하게 올 시즌에 뭐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리빌딩의 출발점 그렇게 보면 사실 탑4 진입이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 데리고 왔던 엔조 페르난데스, 여기다가 그때 그 무드릭 같은 선수, 지난 시즌에 아스날에 대한 애정을 막 하다 갑자기 첼시로 왔던, 적응을 잘 못했죠. 이런 선수들까지도 만약에 잘 팀에 확실히 녹아든다면은 뭐 엄청난 이변의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탑4 지진입 유력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뭔가 확실히 네. 그 선수들의 마인드도 좀 달라진 게 최근에 그 리스 제임스 인터뷰 보면 네.
주장이죠. 네. 아예 저격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 시즌엔 찡찡거리는 애들이 많았다. 네. 근데 여기 많이들 내보냈고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그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단이 좀 의기투합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모습이에요. 네, 12위를 지난 시즌에 정말 최악의 성적을 거뒀던 첼시인데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왔기 때문에 저는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밑으로 안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시즌 탑4에 올랐던 올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뉴카슬.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7위로 예상이 됐습니다. 뉴캐슬은 일단 영입도 그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네. 이전에도 그렇고 영입 기조 자체가 막 우리 돈 많으니까 스타들을 막 사는 건 아닌데 이번엔 좀 제대로 스타를 한 명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필요한 포지션에. 네. 돈이 없는 팀 아닌데 돈을 쓸 때도 그냥 이름값에만 쓰지 않고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 해외에서는 AC 밀란의 산드로 토날리 선수를 6천만 파운드. 야, 이거 다 놀랬죠. 아니 토날리가 왜 뉴캐슬에 와? 이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거 줄무늬 헷갈린 거 아니냐고. 네? 유벤투스 라이브 네. 뭐냐. 제가 그 유튜브 초기에 FM 열심히 할 때 그때 썬더랜드 했었거든요. 그때 토날리 영입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진짜 거의 안 유명한 선수였고 지금은, 완전 유망주일 때. 이탈리아 국가대표로서 뉴캐슬을 과연 지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강등된 레스터시티에서 하비 반스를 영입을 했고요. 또 사우스햄튼에서 지난 시즌에 쏠쏠하게 활약이 좋았었던 리브라멘트 선수. 이 선수가 그 풀백 쪽에서 활약을 그렇죠. 하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은 좀 날려 먹었고 지지난 시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장래성이 있는 선수인데 잘 데리고 왔고요. 또 오덴세에서 얀쿠바 민테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나름 잘 지키면서 영입을 좀 했는데 요 민테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바로 또 바로 임대 임대를 갖고 일단 저는 생 맥시맹을 사우디에 이걸 뺏겼다고 해야 되나? 일단 잘 팔았다고 해야 되나? 2,300만 파운드 받고 알리로 보냈습니다. 가격을 좀 더 받았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뉴캐슬 이 선수가 좀 부상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나올 때는 확실하게 어떤 좀 뭐랄까 크레그로스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판 거 좀 오해였거든요. 네. 그쵸. 왜냐면 지난 시즌 고든이 생각보다 네. 적응이 잘 안 됐고. 토트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물론 반스를 데려오긴 했는데 반스 고든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저 생맥시망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좀 달라서 네. 저도 좀 어쨌든 챔스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 우드도 나갔고요. 네. 노팅엄으로. 네. 여러 변화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쏠쏠하게 중요한 포지션에 토날리하고 그 이름 생각난다 갑자기. 뉴캐슬의 그 브라질 미드필더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기마랑이스트. 네. 기마랑이스트 토날리 조합이면 거의 뭐 리그 우승권 팀 아닙니까? 그렇죠. 토날리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겠지만. 토날리의 적응 여부에 따라 네. 리그 최고의 중원이 될 수도 있죠. 조엘링턴도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토날리가 어쨌든 첫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이 여러분 이 런던으로 이적을 와도 이 라틴 계열 선수들 적응을 잘 못하는데 뉴캐슬은 진짜 저 위거든요. 물론 뭐 잘 적응을 하는 선수들이 지금 뉴캐슬에 많이 있지만 브라질 선수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날씨도 거의 썬더랜드 옆이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좀 날씨도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날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지는 좀 물론 밀란도 뭐 약간 나폴리 이런 데랑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다음에 이제 8위가 드디어 토트넘. 네. 해리 케인은 잔류 전제로 예상을 했는데도 8위입니다. 네. 역시 감독이 바뀐 팀이고요. 그렇죠. 영입을 그래도 꽤 했습니다. 일단 쿨루셉스키하고 페드로 포로를 완전 영입으로 바꿨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니까 뭐 신규 영입은 아니지만 제임스 메디슨, 미키 판더벤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 왔고요. 또 최근에 아르헨티나 20세 대표 공격수인 벨리즈 선수 왔고요. 또 풀럼에서 솔로몬 임대 생활했었던 샤크타르 도네츠크의 솔로몬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고요. FA로 영입을 했고 이렇게 좀 변화를 줬고 최근에 탑소바 선수까지도 올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보강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딱 이렇게 100% 주전이다 할 만한 선수는 비카리오 정도? 네. 뭐 메디슨 정도? 상황에 따라 판다면?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선수 영입이
토트넘의 전력을 크게 바꿔놓을 거다라고 기대할 만한 선수가 뭐 메디슨 판더벤 정도, 비카리오 정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빅사이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 little bit 빅 사이닝. 그렇죠. 네. B 사이닝은 될 수 있겠죠. B? 네. 그러니까 흔히들 막 A급 사라, 아하, S급 사라라고 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 팀의 문제는 지금 처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데 프리시즌에 안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이제 모우라 FA로 떠났고요. 해리 윙크스 레스터시티에 1,000만 파운드 받고 나름 잘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지금 뭐 에릭 다이어는 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요리스. 네, 요리스 계속 있고 팔아야 되는 애들 얘기하면 뭐 산체스. 은돈벨레 네, 은돈벨레. 뭐 로세스도 지금 뭐 같이 간다고는 하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페리시치도 떠날 것처럼 한다 계속 있고 호이비에르도 아틀레티코 간다고 하더니 아틀레티코 쪽은 뭐 나온 얘기 없습니까? 못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주 처분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좀 챔피언스리그도 안 나가는 팀인데 네. 선수단이 너무 지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로든 같은 경우도 탄강가는 이상하게 이탈리아 쪽에서 계속 이적 소리 나와요. 신기해. 경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분위기 바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리 케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남는 게 정배인데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반대인데 가는 게 정배가 아닌가 지금은. 네. 남게 된다면 이거는 레비가 조금 생각이 많은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팀의 가장 큰 변수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빅리그 감독을 한 번도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기존에 있었던 팀들은 팀들에 속한 리그는 뭐 버린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을 덜 줘도 되는 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다음 주에 만약에 레인저스랑 경기가 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어느 정도. 네. 근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매 라운드 진짜 빡시고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전력이 누구를 만나든 루튼을 만나도 맞아요. 네 힘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그에서 과연 그 텐션을 시즌 내내 유지를 하면서 선수단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캐리 케인 요소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케인이 없어지면 아마도 히샬리송을 톱으로 쓸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다만 스타일 자체는 좀 이전보단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다만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그 흔히 빅팀으로 분류되는 팀들이 모두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네. 맨시티 바뀌었죠. 빈도안 나가면서 지금 공식 주장이 덕배인가? 생각 안 나네. 아무튼 리버풀 생각 안 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리버풀도 지금 핸더슨에서 반다이크로 바뀌었고 네. 아스날은 외대고를 그대로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맥과이어 주장이었는데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바뀌었죠. 첼시도 리스 제임스로 바뀌었고 토트넘은 아마 바뀌겠죠. 네. 뭐 이번 평가전 때 바르셀로나전 때는 뭐 송케가 안 나오긴 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수장원장을 했습니다. 실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평등한 팀이에요. 에릭 다이어가 정말 공식 주장 때문에 재밌겠다. 벤치에서 완장 차고 있을 것 같아 걔는. 그라운드에 아무도 완장 못 차게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력적으로 그 스타일상의 변화는 확실히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순위의 상승으로 이어질지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지난 시즌에 8위였던 팀이기 때문에 8위 예측은 합당하다고 보고 여기서 케인이 나간다면 예측 순위는 더 내려갈 수 있다. 다음 9위는 이제 브라이튼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6위를 했던 팀이고요. 브라이튼은 일단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 이적 시장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와포드에서 주앙 페드로 선수 3천만 파운드 주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메르브리겐, 뭐 이고르, 마질루 이런 선수들 데리고 왔고 제임스 밀러 선수를 리버풀에서 데리고 왔고 도르트문트의 다후드 선수도 굉장히 쏠쏠하게 잘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도 많습니다. 일단 메칼리스 선수 잘 팔았고 이 팀이 매각을 잘해요. 지금 카이세도가 약간 많이 말썽 부리고 있긴 합니다만 카이세도를 진짜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싸게 사서 진짜 잘 팔아요. 네. 네. 8천만인가 불렀는데 안 팔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카이세도가 나 그 정도 값 아니야 팔아줘 막 이러고 있는 그리고 여러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이 팀도 전력 보강을 나름 하고 있는데 6위였던 팀을 9위 예상. 이건 좀 제르비 감독 계속 있는데도 이거 좀 빡빡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뭔가 중원의 중추 둘이 이제 한 명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추가 이제 두 명이나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위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회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쿠두스. 가나 대표였던 쿠두스 영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쿠두스가 오게 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이 쿠두스 선수가 이선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줄 거로 보면 그리고 여긴 또 유망주도 누구를 팔면 또 못지않은 수로 나와서 메워줘요. 맞아요. 기존에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 팀은 굉장히 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 9위로 예측이 됐고 다음 10위는 브랜트포드입니다. 10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고 그 뒤로는 좀 약간 속도감을 높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트포드는 이번 시즌에 울버햄튼에서 네이슨 콜린스를 영입을 했고요. 네, 프라이부르크에서 정우영 선수와 같은 팀 동료였던 샤데와 플라켄 선수를 꽤 돈 많이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좀 이런 변화를 주면서 나름 브랜트포드도 이제 중상위권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도 프랭크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장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브랜트포드는 뭔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팀 중에 전력 변화 폭이 가장 적은 팀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지금 공격수 브레넌 존슨을 영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좀 왜냐면 아이반 토니 이놈의 새끼가 사고를 쳐가지고 경기를 못 나오고 하니까 토니가 있었다면 예측 순위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대체할 수 있는 도박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 또 토니가 돌아와서 얼마나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 김지수 선수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프리시즌의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12위가 크펠. 네, 지난 시즌에 이제 11위로 시즌을 생각보다 순위가 높았네. 네, 크리스탈 팰리스가 12위로 예상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본머스에서 FA로 제퍼슨 레르마 선수 이 거친 놈 이 선수를 데리고 왔고요. 자하를 잃은 게 좀 큽니다. 맞아요. 빌프레드 자하가 갈라타사라이로 FA로 갔습니다. 네. 네. 자하가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 안 풀릴 때 완전히 해결해주는 선수였는데 그래서 순위 예상 순위 낮아진 것 같고요. 다음 풀럼이 이제 13위로 그렇죠. 예상이 됐습니다. 풀럼도 영입이 이번에 뭐 라울 히메네스를 다 퍼주는 울버햄튼에서 라울 히메네스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트로비치하고 투톱을 쓰나? 아니면은 히메네스가 백업인가? 미트로비치가 나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킵을 했습니다. 네. 네, 지켜냈고 그리고 팔리냐 선수도 지켜냈고 팔리냐가 이 팀에서 절대대거든요. 네.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팔리냐 선수도 지켜내면서 새로운 시즌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풀럼 이 정도. 그다음 14위가 황의조 선수가 속해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 황의조를 거의 안 쓸 것처럼 프리시즌을 그쵸. 네. 게다가 뭐 우드도 완전 영입을 했고 네. 공격진들에 대한 보강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의조 선수에게는. 이 팀도 지금 어쨌든 잔류를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황의조 선수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15위에 본머스. 네, 지난 시즌에 힘들게 잔류했었던 16위에 에버튼은 지난 시즌 정말 간신히 잔류했는데 올 시즌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됐네요. 쉽지 않아 보여요. 에버튼이 영입한 게 이제 애슐리 형하고 단주마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단주마 야 뻔뻔한 애들인데 에버튼 메디컬까지 보지 않았었나? 맞아요. 그러고선 토트넘으로 날랐었는데 다시 일로 갔네. 아무튼 근데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못 썼겠죠. 네. 돈을 못 쓰면서 이 두 선수 영입을 했고요. 방출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렇죠. 모이세켄을 팔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그밖에 뭐 타운젠드, 예리미나, 베고비치, 톰 데이비스 이런 선수 거의 뭐 FA로 내보내면서 톰 데이비스가 엄청 사실 처음에
기대를 많이 받고 네.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전력 보강을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단주만 맞아요. 괜찮은데 토트넘에서는 기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셉셉이 못할 때 좀 단주만한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자, 번니 17위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지난 컴파니 시즌 감독이 이끄는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썼고 저는 맨시티 후보 골키퍼인 트래포드 선수를 거의 2천만 파운드 주고 데려온 거 예, 인상적이고 그 외에 스완지에서 오베파미, 바젤에서 암두니 이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외에서 비교적 영입이 좀 많이 했네요. 네. 승격 팀인데 그렇습니다. 좀 나름 돈을 많이 썼습니다. 다 하면은 그래도 한 6천만, 7천만 파운드 이상 썼으니까 꽤 지금 신경을 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울버햄튼이 강등팀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로페티기 이슈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로페테이 감독이 빡이 안 칠 수가 없는 정말 뭐 여기 리스트를 보면요, 그러니까 마테우스 쿠냐의 아틀레티코에서 잘했습니까, 선수? 아니요. 근데 4,3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왔고, 감사합니다. 네, 부바카르 트라오레를 매치에서 1,000만 파운드 주고 데리고 왔고, 맷도어티를 FA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잘했습니까? 아니요. 맷도어티를 영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내보낸 선수 리스트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쵸. 내보낸 선수들도 팀을 꾸려도 프리미어리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후백 네베스, 네이슨 콜린스, 코너 코디, 라울 히메네스, 뭐 그리고 라이언 자이스, 뭐 이런 선수들. 그다음 그리고 무티니도 나갔고, 무티뉴, 코스타, 트라우레 다 프리 에이전트. 네, 아다마 트라우레 나갔고, 굉장히 회버 선수 나갔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팀이 감독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로페테이 감독과 상호 회지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전 본모스 감독을 했던 분을 영입을 했는데, 게리 오닐이요? 네, 그러니까 이부 리그를 대비하는 그런 영입인가? 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팀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19위가 지난 시즌 이부 리그 2위였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 최근 승격과 강등을 뭐 여러 차례 겪고 있는 셰필드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영입 명단을 보면 딱히 이렇게 뭐 기대가 되는 영입은 별로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위 루튼, 네, 꼴찌로 강등될 걸로 예상을. 이거는 뭐 합리적인 예상이긴 하죠. 뭐 이 팀이 돈이 워낙 없는 팀이기도 하고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인 팀이기 때문에 지금 누레띠는 영입이 없습니다. 그 이색적인 홈구장으로 또 주목을 네. 받고 있는 루턴 타운인데. 길 가다가 들어가면 네. 있는 그런 경기장. 이 팀은 강등 1순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루턴 뭐 어떻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여기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시즌이 진행이 되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팀마다 갑자기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어떻게 하냐, 혹은 뭐 부상을 누가 당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